약간은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부모의 보호를 떠나 기관에서 지내는 것이니까요. 감사하게도 여러 선생님의 돌봄과 가르침 덕분에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틈틈이 배워서 이야기해주는 지식적인 내용들도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에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부모로서 저에게 아이들의 어린이집 시절은 대부분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는 것은 이제 좋은 일인데요. 가끔씩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과 마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기에 이제 뭐라 말할 수 없는 지점도 있지만 왠지 제가 부모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유치원으로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그때입니다. 아쉽기도 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종종 찾아오는 좀 갑작스러운 헤어짐의 순간이 어떻게 느껴질까 좀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만나고 헤어지는 거는 성장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지만 조금은 이기적인 부모의 마음으로는 친구들끼리 끈끈하고 안정감 있게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치원으로 옮긴다는 그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 이유를 물어보면 교육 때문에 옮긴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교육과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런 고민이 드는 순간이 바로 이때인데요. 이때가 부모로서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부모의 판단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국가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통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세부 프로그램의 차이는 크지 않을 텐데 졸업을 2년 앞두고 굳이 옮긴다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른 부모의 판단에 따라서 당장 옮길 수도 없고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나지 않으면 편하게 옮길 수도 없으니까 그저 고민을 한켠에 내려놓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부모로서 유보통합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은 관련 정책을 다루거나 만드는 사람들, 정책에 의해 직접적인 이익이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안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낸다는 것이 좀 섣부른 건 아닌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다만 영유아를 키우는 당사자로서 유보통합이라는 이슈를 가끔씩 곁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이 논의의 대부분이 교사의 자격 문제로 수렴된다는 점입니다.